문제에서 극한값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부터 해석해야 되니? 극한부터 해석해야 돼. 아니 문제 자체 리미트로 시작하잖아. 그럼 이거 해석해야지. 리미트 x 누구랑 가까워짐? 2랑. 그럼 이거 뭐가 돼요? 0. 근데 4에서 x 제곱까지인데 x가 2랑 가까워지면 얘 뭐가 되는 거야? 4. 그럼 4에서 4까지 정적분하는데 그럼 몇인데? 0. 적분해서 4 뺀 값에서 4 뺀 값 빼는 거잖아. 맞아? 아래급 위급 같으면 0이잖아. 그럼 얘는 뭐다? 0분의 0꼴이라고. 그럼 0분의 0꼴이면 뭐 하면 돼?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겠지. 근데 인수분해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인테그랄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여기가 아주 불만스러워. 이 부분 아주 별로야. 왜 별로일까? 너무 길어. 그치? 너무 길어. 그러니까 뭐 할까? 이거 일단 먼저 정리 좀 할게. 뭐라고? 얘를 지금부터 편의상 FT라고 할게. 그럼 문제도 준식 다 있으면요. 리미트 x가 2랑 가까워질 때 x-2분의 1에 인테그랄 4에서 x 제곱까지 ft dt인 거야.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 f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우리가 설정하면 이 정적분으로 포함된 다음 항을, 다음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적분에서 윗끝 대입 빼기 적분에서 아래끝 대입. 분모에는요. x 빼기 2가 온 상황. 맨 앞에는요. 리미트 x는 2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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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봐봐. x가 2로 갈 때 분모 0, 분자 0, 0분의 0꼴. 맞잖아. 원래 0분의 0꼴이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 약분할 수 있는데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 구조를 봐야죠.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네. 맞아? 그럼 이건 뭔데? 평균 변화율에서의 극한 표현이겠다. 해서 아이 몰라. 일단 그린다고 대충. y는 라지 fx 그래프가 이따위로 생겨서 여기에다가 x제곱 넣으면 나오는 값, 여기에다가는 4 넣으면 나오는 값을 표현하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요. x끼리 뺀 값분의 함수값끼리 뺀 값. 이때 문제에서처럼 x가 2로 간다는 말은 이 점이 뭐가 된다? 4가 된다. 됐음? 이 점이 4가 된다. 그럼 이 점이 점점점 누구랑 가까워져? 이 4랑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라지 f 프라임 4를 의미한다. 라지 f 미분에서 4는 값. 다시 말하면 f에다 4는 값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누가? 얘가. 근데 너 뭐 구하래? 얘를 구하래.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x제곱 빼기 4가 분모가 아니네? 그럼 뭐 해줘? 여기에 x 플러스 2를 분모에 한번 곱해주고 분자에도 다시 한번 곱해주면 얘가 누군데 그럼? 이거잖아. 맞아? 얘가 누구야? 여기 같은 거잖아. F4잖아. x2랑 가까워지니까 얘는 뭐가 돼? 4랑 가까워지는 거지? 아 그럼 수렴한 애들끼리 합차곱목 실수배 그냥 수렴한 값 갖고 계산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럼 뭐가 됩니까? 4 곱하기 F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우리 FT 대신에 누구? 2 대입한 값 말하면 되죠. 2 대입하면 몇입니까? 5. 4 곱하면 20 해서 답입니다. 끝까지 진정 F4 2가 아니라 F4. 왜 여기다 2라고 썼어? 잘 봐주세요. 4 F4죠. 4 넣으면 몇입니까? 16
16에 1 더하면 17 곱하기 4면 3? 이게 몇이냐 그럼? 7, 3, 21 51 거기에 4배 204 답이네요. 끝. 됐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고 x가 2랑 가까워진다고 2랑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F4라고요. 내가 2를 썼네요. 실수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유제 2번입니다. 자, 너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저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별거 없어. 뭐만 나누면 돼? 9, 간. x가 몇일 때? 2일 때를 기준으로. 왜?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 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야. x의 2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넣었을 때. x의 2보다 작은 애 넣으면 이때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x 빼기 2가 될 거고 2보다 큰 애 넣으면 y는 x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럼 이때 이 구간마다의 그래프를 우리는 좌표표면에 그려볼 수 있어.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바로 이거밖에 없어. x가 2일 때를 기점으로 2보다 오른쪽에서는 이 그림 그려야지 왼쪽에서는 이런 그림 그려야지. 그럼 2보다 클 때는 저런 그림 그려야지. 어떤 그림? 아래로 볼록이고 x에 0하고 2 넣으면 0 나오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 이거 그려야지. 근데 언제? 2보다 오른쪽에서만 그 왼쪽에 얘네는 안 그리고 여기만 그려야지. 그래서 내 눈에 뭐가 보여?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림만 보일 거야. 됐죠? 원래 0,0도 지나고 2,0도 지나는 거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만 딱 살린다고. 마찬가지 얘는 위로 볼록 x에 0 넣으면 0 나오고 2 넣으면 0 나오는 위로 볼록 2차 함수였어. 위로 볼록 2차 함수였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야? 2보다 왼쪽. 그럼 이 왼쪽만 그려야지. 그럼 내 눈에 어떻게 보일까? 왼쪽에서만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보일 거야. 됐죠? 이런 상황이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에헤이 누가 기침소리를 이렇게 내나. 자, 그럼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내가 이 곡선이랑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럼 여기다 뭐 구해야 돼? y는 x 직선을 쫙 그어서 도대체 둘러싸인 부분이 어딘데?를 관찰해 줘야 돼.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두 함수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무슨 점? 무슨 점? 교점. 교점이 제일 중요하다. 왜? 어차피 우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 거야. 위에서 아래 뺀 다음 정적분 때리면 돼. 그럼 위가 누군지 아래가 누군지 궁금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 아니야. 거꾸로 빼면 부음수로 나올 거야. 그럼 뭐 해주면 돼? 자연스럽게 절대값을 다 씌워서 양수로 다 말해주면 돼. 일부러 그런 것처럼. 됐음?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린 뭐가 중요하다? 교점. 해서 그림 그렸네? y는 x 직선 내가 분명히 그을 수 있는데 이거 교점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찾습니다.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하고 이때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아볼게. 그럼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잖아.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겠죠. 그럼 x는 누구? 0하고 1.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이 두 점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겠네. 하나 더.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함수식 y는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넘어가서 정리하겠지.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x는 누구? 0하고 3. x가 3일 때. 됐습니까? 그럼 x가 3일 때는 뭐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그럼 결론은 직선이 어떻게 그려진다? 요거 빨간 점 2개 지나고 x가 3이네 얘까지 지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났을 거다. 선생님 여기도 0이 있는데요. 이건 내가 안 보죠. 왜? 우리는 2보다 클 때만 보는 거니까. x가 0일 때는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대신 y는 x라는 직선을 딱 그으면 그게 이렇게 하나, 둘, 세 점을 만날 거야. 그럼 네가 관찰해야 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 있어? 여기. 1하고 2 사이 여기. 또 1에서 3까지 여기. 두 개의 영역인 거죠. 됐습니까? 이 두 개의 영역이 둘러싸인 부분이네. 그럼 나는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부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됐죠? 위에 있는 2차식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서 y는 x를 뺀 식. 얘의 정적분할값. 그럼 뭐가 나와? 이 노란색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야. 두 번째 인테그랄 이번엔 1에서 3까지 위에 있는 직선 x에서 밑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뺀 식. 이거 정적분하면 누가 나와? 1에서 3까지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야.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값 정적분 때려주면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 다 나눠서 보셔야 된다. 위아래가 틀려도 돼요. 어차피 부호가 거꾸로 나올 거니까 양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교점이 중요하다.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큽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거 정적분 때릴 거죠. 차수 올라가서 역수 곱해주고요. 차수 올라가서 역수 곱해주고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1 능값에서 0 능값을 뺍니다. 그럼 1 능값 몇이에요? 6분의 크로스 하는 거죠. 6분의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제곱.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에서 빼는 거죠. 1능값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됐죠?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분의 1 여기 계산하면 2분의 25네요. 참고로 얘는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분의 18이겠죠. 그럼 정리하면 3분의 1 플러스 2분의 7 통분해서 6분의 7, 3은 21, 23. 그럼 둘이 더하면 6분의 24 4가 되겠습니다. 아이씨 또 계산 틀렸는데. 쓰다. 야 죽겠다. 27에서 3을 뺐는데 25래. 24죠. 진짜 왜 그러냐. 2분의 6이죠. 그럼 이건 3이죠. 진짜 왜 그러지? 3분의 10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0이니까 6분의 21. 또 틀렸는데 6분의 13 나와야 되는데. 진짜 개빡친다 진짜. 잠깐만 다시 계산해. 마이너스 9 2분의 24니까 몇이야? 12. 그럼 3분의 1에 3 그럼 3분의 10 맞고. 개빡치네. 6분의
맞고 6분의 1 맞는데? 잠깐만 이것도 뭐 잘못됐는데? 잠깐만 뭐가 잘못됐어? 씨. 27 됐고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9 더하기 2분의 27 플러스 3분의 1 빼기 2분의 3 그럼 2분의 24 12 3 교점이 아닌가? 3 맞는데? 자 쉬어야겠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교점 알아냈습니다. 그럼 봐봐 뭐 하면 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2차가 위에 있고 직선이 밑에 있죠? 그럼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서 x 뺀식을 정적분해주고 그 다음 1에서 2까지는요 1에서 2까지 여기죠? 요 빨간색 부분이죠? 이때는 직선이 위에 있고 밑에 있는 2차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밑에 있고요. 그리고 2부터 3까지는 이차함수 그래프식이 변하잖아. 직선에서 누구? 위에 있는 x제곱 빼기 2x 뺀식 이거 정적분했어야죠. 구간 총 3개로 나눴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귀찮다고 구간 그냥 하나로 퉁쳐버리시면 답이 안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냥 좀 긴데 하면 돼. 그 길어도 뭐 할 수 있잖아. 그럼 계산해 볼게. 3개나 나와서 너무 복잡해. 괜찮아요. 일단 똥똥똥 그냥 정리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니까 적분해 차수 올라가서 요렇게 2분의 1의 x제곱 요렇게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요렇게 1 넣으면 뭐 나와? 6분의 1이네요. 암산 바로 되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입니다. 그럼 2 대입하면 3분의 8 빼기 2겠네요. 여기에서 1 대입한 값 3분의 1 빼기 2분의 1을 뺀 값이죠. 그러면 여기 둘이 먼저 계산하면 3분의 7이죠. 그다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통분하면 6분의 14 마이너스 9니까요. 6분의 몇이다? 5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지막 2에서 3까지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네요. 적분해서 3분의 1x 세제곱 2분의 3x제곱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에서요. 빼겠습니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6 되겠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이거 마이너스 9에서 6 빼면 마이너스 15네요.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27에서 3분의 8을 더한 거죠. 여기 먼저 정리해 볼까요? 6분의 81 플러스 8이 16 그럼 6분의 97 됐죠? 마이너스 15는요 6분의 90 마이너스겠네요. 그럼 계산해주면 6분의 7 이렇게. 그래서 결론 6분의 7,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3 답입니다. 그래서 구간 3개로 다 나누고 지금처럼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귀찮은 거야. 그죠? 대신 쪼갤 때 어떻게 쪼개야 돼? x가 2일 때를 기점으로 왼쪽에서의 2차식 따로 오른쪽에서 2차식 따로. 근데 2보다 작을 때 0하고 1 사이에서는 곡선이 위에 있어. 1하고 2 사이에서는 직선이 위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하는 식이 바뀌어야 돼. 그냥 한 반에 몰라 0에서 2까지 한 방에 때려버려 서로 뺀 거 안 됩니다. 왜? 부호가 반대로 소거돼서 서로 상쇄되는 과정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가 중요해? 교점이 중요해. 교점을 계속 잘라서 보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3번 문제 보세요. 곡선 위에 있는 이 점 1,0이라는 이 점에서의 접선하고요.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
그럼 일단 접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나 봐. 접선. 접선 구하자. 곡선 위에 있는 1,0이라는 점에서 접선 구하자. 됐죠?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위에 어머. 아유 이런 걸 아유 이런 걸 뭘 네. 접선입니다. x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 접선? x가 몇일 때의 접선이야? 1일 때 접선. 그럼 x가 1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 말할 수 있지. 뭐 하면 돼? 미분해서 x의 누구는 값? 1는 값. 이게 기울기지. 그럼 기울기 몇이다? 1이다. 그럼 접선 방정식은 기울기 1인데 x에다 1 넣으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됐어요? 얘가 접선인 거야. 그럼 하나 더.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맞아요. 3차 함수 있어요. 너 그릴 수도 있지 않니? 사실 안 그려도 돼. 왜? 둘러싸인 부분 말하려면 누가 필요하니까? 교점이 필요하니까. 어차피 우리 교점만 구해서 서로 뺀값 정적분해주면 되거든. 그래도 한번 그려는 볼게. 미분한 식이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0 넣으면 0 나오고 3분의 2 넣으면 0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미분계수의 부호를 갖고 얘기합니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뭐 이런 3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이때 x가 1일 때 y가 0이라는 거고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거죠. 됐음?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 요 넓이 구할 거지? 그럼 당연히 누가 필요해? 또다시 만나는 이 점이 필요해. 만나는 또 다른 점이 필요해. 교점이 필요하다고. 그럼 뭐 하겠어? 이 접선이랑 곡선이랑 연립해서 교점을 찾을 겁니다. x세제곱 빼기 x제곱이랑 x 빼기 1을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을 찾을 거야.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죠. 이거 0 만드는 값 찾으면 된다? 뭐 하면 돼? 조리집합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거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0 나오죠? 어떻게 알아? 이 교점 x좌표가 1이니까. 만나는 교점 내가 하나 알잖아. 그치? 그럼 다시 얘 x에 누구 넣으면 또 0 나올까? 1 넣으면 0 나와. 그럼 얘는 뭔데? x 빼기 1의 제곱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요거 교점 x좌표가 1이니까 얘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위에 있는 3차 함수에서 밑에 있는 직선이죠. 뺀값. 이거 정적분한값 말하면 돼. 그럼 정적분하려고 봤는데 이게 아래 끝과 윗 끝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잖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로 바로 간다고. 3차 원점 대칭 함수죠. 그럼 얘는 뭐야? 0 돼서 이미 안 써도 됨. 1차 이거 0 돼서 안 써도 됨. 그럼 나는 뭐만 보면 돼? 이 두 개만 계산하면 돼. 어떻게 계산해?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정적분한 다음 이거 2배 하면 돼.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x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한 거에 2배. 그럼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이죠? 3분의 2네요. 2배 하면 몇입니까?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 끝. 됐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일단? 접점이 먼저 필요했다. 접점이 필요했다. 접선이 필요했다. 왜? 접선이 있어야 어디서 또 만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럼 접선 구하는 건 미분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서로 뺀값에 정적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 거야. 괜찮을까요? 납득이 될까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있는데 그게 이런 직선에 의해서 뭐가 된다? 2등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그림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 2차 함수거든?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오냐면 0 넣으면 0 나오고 6 넣으면 0 나오는 상황. 그럼 우리가 좌표평면에 이렇게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둘러싸인 거죠. 이 부분 둘러싸인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y는 mx라는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되거든. 이 y는 mx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m이고 x에다가 0 넣으면 y도 몇 나와? 0 나와. 그러니까 얘 0,0을 지난 어떤 직선이 있는 거야. 그거를 딱 그렸더니 넓이가 2등분 됐대. 쪼개졌대. 그럼 넓이 2등분 되니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 넓이 2등분 되지 않겠어요? 뭐 여기서 이제 선생님 그림이 좀 별론데요? 라고 하시면 살짝 뭐 돌리면 되죠.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뭘. 그래서 넓이가 뭐가 됐다? 2등분 됐다.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아졌다 라는 말인 거네. 괜찮을까? 그럼 봐.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둘러싸인 이 넓이를 먼저 구할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게. 구할 수 있잖아. 됐음? 그 다음 얘를 뭐 하면 2로 나누면 이 각각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직선이랑 2차 함수가 만나는 이 교점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뭐 K라고 문자로 놓을게. 됐어? 그래서 0에서 K까지 위에 있는 직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을 뺀 정적분한 값을 구할게. 그럼 되지 않냐? 되지 않아? 그럼 우리 K값 누군지 말할 수 있잖아. 맞아? 이 점의 X좌표 말할 수 있으면 Y좌표도 말할 수 있잖아. 그럼 기울기 말하는 거 뭐 가볍지, 단순하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납득이 될까요? 그냥 이 정도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봐봐. 넓이를 구합니다.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x제곱 빼기 6x 이거 계산하면 넓이 나오는 거야? 아니야. 이건 정적분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수학적 넓이라는 표현을 써. 왜 넓이가 아닌데요?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로 나와? 음수로 나와 무조건. 그래서 얘를 반대로 바꿔줘야만 그게 넓이야. 됐죠? 그러면 얘는요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에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한 다음 뭐 해줘? 부호 반대로 바꾸면 돼. 그럼 윗끝 대입합니다. 6 대입하면요 72 빼기 36 곱하기 2면 몇이에요? 3이구나. 미안합니다. 108.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겠지. 그럼 몇입니까? 플러스 36이겠죠. 됐죠? 그래서 이 넓이 몇이어서 36이었다고. 그러면 요 한쪽의 넓이가 몇이어야 돼? 절반이니까 18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만나는 교점 K라고 하면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위에 있는 직선 MX에서 밑에 있는 곡선 X제곱 빼기 6X 얘를 뺀값 정적분하면 몇 나온다? 18이 나온다. 됐죠? 그럼 씁니다. 피적분함수부터 좀 이쁘게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 더하기 MX 이렇게 표현되겠네?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됩니까? 적분하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6 플러스 mx 제곱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그게 몇 나온다? 18 나온다. 됐죠? 됐습니까? 괜찮죠?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거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여기 문제 봤더니 지금 K도 있고 M도 있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 왜? 여기 모르는 문자가 M도 있고 K도 있고 두 개거든. 그럼 이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K야. 맞아? 그럼 문제에서 준 이 2차식 X에다 K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랑 직선 Y는 MX 자리에 K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아? 그래서 우린 K와 M의 관계식을 하나 더 알고 있어, 사실.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다시요. 이때 추가적으로 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점의 Y좌표죠. X가 K일 때 Y값은 K를 2차식에 대입해서 나오는 이 값이랑 직선에 대입해서 나오는 이 값이 같은 값인 걸 네가 알고 있다고. 그럼 양변에 가볍게 K 나눠서 얘기해도 되잖아. 어차피 0은 아닐 거 아니야. 0하고 6 사이 값이니까. 그래서 M은 누구랑 같다? K-6이랑 같은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이 식이 당황스럽지 않아. 그러면 M자리에 K 빼기 6 그냥 넣어버리고서 바로 시작하지 뭘. 넣어버리고 다시 씁니다. 적분해서요 2분의 1에 자 M자리에 K 빼기 6 넣으면 KX 제곱인 거죠. 그게 18이래. K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K 세제곱 그게 몇이다? 18이다. 됐죠? 그럼 여기 정리하면 몇이에요?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 K 세제곱이 18인 거지. 그러면 K 세제곱은 몇이니? 마이너스 108 됐어요? 108 됐습니까? K 세제곱이 마이너스 108인가 봐. 마이너스라고요? 타임. 아씨. 또 뭔가 부호가 안 맞기 시작했는데. 아, 부호 계속 틀리네 오늘. 아이씨 죽겠네. 맞죠. 미안합니다. 맞죠. 잘했죠. 자, 아닌데 위에서 아래 거 뺏는 거 맞는데. K 빼기 6. 플러스 6. 플러스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잘했는데 내가 당황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K 세제곱은 18 곱하기 6이었다. 까지 정리합시다. 됐죠? K 세제곱은 18 곱하기 6이었다. 18은 9, 2, 18. 6은 2 곱하기 3. 그럼 얘는 뭐야? 4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었다. 됐죠? 요 정도 정리하자고. 그럼 나 누구 알았어요? K 세제곱값 알았죠? 맞아? 근데 우리 뭐 구하고 싶은 거야? M값 구하고 싶었지? 맞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K 세제곱값을 구했으면 K값 말할 수 있습니다. K는 누군데요? 3 세제곱근 4. 됐잖아. 세제곱하면은 4 곱하기 3 세제곱 나오는 애. 그러면 대입해서 N값 말할 수 있습니다. M은 몇이에요? 3 세제곱근 4에다가 6을 뺀 값이요. 그래서 답이 졸라 더러워. 괜찮아? 됐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답을 더럽게 만들었지? 중간과정도 되게 복잡해 보이고 왜 그럴까? 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비율 얘기를 할 수 있어.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비율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할 거야 지금은.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 노가다로 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문제에서 말한 대로 해석하면서 문제 풀기. 이게 먼저 진행이 되면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3차 함수 비율 관계들, 4차 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비율 관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요령은 그 뒤부터. 지금은 수학적 표현으로, 정석적인 표현으로, 교과서적 표현으로만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였죠? 얼추?
그 킬러 문제 막 못 내게 만들고 저기 현우진 세무조사하고 막 이러면서 기조가 조금 바뀌었거든. 그래갖고 이런 비율 관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나도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많이 땡겼단 말이야. 야 존나 쉽지? 1대1대1대1이야 막 이러면서 비율 관계를 막 알려줬는데 그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안 나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푸는 게 더 중요해져. 그래서 실제로 수능도 보시면 우리가 간접 출제범위라고 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공통수학 과정.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학년들한테는 좀 생소해. 걔네들은 그런 거 많이 안 했거든. 근데 이제 고1 때 쓰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처럼 최저요건 표현 뭐 이런 것도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주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요. 대표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 보시면요. 해석 좀 해볼게요. 3분의 1 x 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역함수가 gx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야. 그럼 자 3분의 1 x제곱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거든. 이렇게 그려질 거야. 3분의 1 x제곱. 됐죠? 근데 얘 역함수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역함수 식은 결과적으로 뭐야? xy 바꿔 쓰는 식이잖아. 그 말은 y는 x 직선에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얘가 바로 역함수 그래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억 날 거야. fx하고 gx가 만나는 교점 구해줘. 이거 니네가 딱 작년 이맘때 배우고 있었거든. 야 F함수와 F의 인버스가 만나는 교점을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지금 이런 그림 보면서 얘기해. 어차피 원래 함수가 이렇게 검은색 있고 역함수가 파란색 있으면 만나는 교점은 여기 있단 말이야. 맞아? 혹은 여기 있는 거잖아. 이 점이 누군데? 빨간 선이랑도 만나는 점이야. 다시 말하면 y는 x랑도 만나는 점이야. 그래서 역함수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뭘 얘기하냐면 웬만하면 역함수식 안 구해. 뭐 구하라고 해? x랑 y 바꿔 쓰면 돼. 어렵지 않아. 근데 웬만하면 안 구할 거야. 왜 안 구해? y는 x랑 만나는 교점 구하면 되니까. 뭐더러 식을 또 만들어. 됐음? 그래서 역함수식을 굳이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점. 누구? y는 fx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지. 그러면 3분의 1 x제곱이랑 x가 만나는 교점이죠. 그럼 x제곱이 몇일 때? 3x랑 같을 때.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3일 때. 됐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문제는 다시 역함수하고 원래 있던 함수 만나는 교점이니까 여기 넓이 다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누군가 또 물어보면 아니야. 다 구할 필요 없어. 우리는 딱 여기만 구하면 돼. 왜? 이거 2배잖아. 대칭이동이니까.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y는 x하고 문제에서 줬던 2차 함수 3분의 1 x제곱 이거 뭐? 0에서 3까지 서로 뺀 거 정적분함값만 있으면 돼. 위에 있는 직선 x에서 밑에 있는 곡선 3분의 1 x제곱을 뺀 값 이거 정적분한 거 몇 배? 2배 하면 돼. 적분합니다. 2분의 1 x제곱 빼기 9분의 1 x 세제곱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그거의 2배. 그럼 3 넣어주면요 2분의 9 빼기 3 이거의 2배. 그럼 몇이에요? 9 마이너스 6이니까 3이 되겠죠. 답입니다.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계산과 연산은 뭐 그렇다 쳐도 지금 말하는 야 저 넓이가 역함수 저부터 피면 같은 거 맞잖아. 그럼 2배 하면 되잖아. 라는 건 이해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계산 굳이 지금 열심히 하는데 저럴 필요 없죠. 어차피 집에 가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영상도 안 보고 오는데 여기 와서 열심히 하는 척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으면서 아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똥이라는 건지 된장이라는 건지 정도를 계속 파악해 주셔야 돼요. 논리가 일단 맞는지, 그 뒤에 연산이라든가 그 뒤에 관계식 세우는 건 연습해야 되죠. 다시 영상 보고 개념 다시 듣고 해야지. 그쵸? 근데 식만 써놓고 더하기 빼기 연산하고 있는 거 못 알아 해. 의미가 없죠. 다시 갑니다. 자, 이번엔 요거죠. 2번 문제인데, 자,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 지웁니다. 자, 문제 보세요. 함수가 있습니다. 몇 차 함수? 3차 함수가 있어요. 이 3차 함수의 역함수를 g라고 할 거야. 그래서 봐. 이 f함수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값이랑 이 역함수 1에서 3까지 정적분한 값을 서로 뭐해라? 더해라 인 상황입니다. 그쵸? 그럼 봐. 너 이 3차 함수 y는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란 3차 함수가 있어. 너 이거의 역함수 어떻게 될 것 같아? 역함수식 xy 바꿔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x는 y 세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냐?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너 이거 정리해서 얘를 y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 가능해? 이게 필요한 거야. 이거 가능해?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어? 너 할 수 있겠냐? 난 못해. 복잡하잖아. 맞아?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은 x라는 이 관계식을 y는 으로 바꾸려면 일단 저거 넘겨야 되고 세제곱 정리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 보여. 힘들 것 같아. 그럼 난 못 바꾸겠어. 이 식 못 구하겠어. 내가 이 식만 구해서 여기다 뿅 대입한 다음에 적분 때린 다음 위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하면 답 딱 나올 것 같은데 못 구하겠어. 역함수 식을. 너무 복잡해 보여.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아. 그냥 복잡해. 못 구해 이러고 말아. 알려주든가. 이씨. 그래서 마찬가지. 안 할 거야. 그럼 뭐 할 거냐면 차라리 이 3차 함수를 그리고 얘를 y는 x에 대칭해서 역함수를 그린 다음 눈으로 보자고. 도대체 저 역함수 1에서 3까지 정적분한 게 뭘 의미하는 걸까? 눈으로 보자고. 됐어요?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차라리 그려버릴게. 그럼 미분에서 도함수 갖고 오죠. 3x 제곱 플러스 1. 맞아? 그럼 얘는 뭔데?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인데 x축보다 위에 있잖아 항상. 맞아?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오랜만에 보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야 이렇게. 됐음?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야. 대신 x에 1 넣으면 y 몇 나와? 1 나와.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나 봐. 기울기가 계속 양수니까. 받아들임? 그러면 이때 봐봐. 네가 구하려는 첫 번째 이거지. x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1일 때까지. 참고로 이거 x에다 1 넣으면 몇 나오니? 3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림을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까? 1 넣으면 3 나오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3인가 봐. 됐지? 이게 y는 fx.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 y는 x에다가 땅 대칭 이동시키면 얘 그림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아이고. 여기서 얘가 1로 오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1 넣으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대충. 됐죠? 저보다 펴서. 기가 막히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뭔데? 역함수. 근데 이 역함수 뭐하래? x가 1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 3일 때까지. 정적분하래. 그럼 우리는 이 넓이하고 원래 있던 함수 0에서 1까지 정적분했으니까 요 넓이죠. 이 넓이 뭐 2개? 더하라는 거야. 납득이 돼? 상황 납득이 돼?
근데 잘 봐. 이 파란색 1에서 3까지 역함수 정적분한 이 부분은 y는 x에 접었다 피면 얘랑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 더하세요라고 하면 빨간색이랑 노란색 더하세요랑 같은 뜻 아니야? 맞니? 그럼 뭐야? 사각형이네? 넓이 몇인데? 넓이 몇이라고? 3이네 답이야. 그래서 역함수 못 구해. 그러니까 뭐해? 역함수식 구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프 그려서 그냥 눈으로 볼게.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됩니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 라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가 나왔을 때 역함수 적분한다고? 혹은 역함수 미분한다고? 아니야, 그러지 마. 원래 있던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관찰해 봐야 돼. 식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이죠.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역함수 미분합니다. 네, 역함수 합니다. 그때는 다 해요. 근데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내년에 하겠죠? 타임. 타임. 봐. 시간을 변화량으로 봤을 때 위치가 나와 있어. 이거를 미분하잖아? 그러면 속도식이야. 얘를 또 미분하잖아? 그러면 가속도야. 변수가 시간임. 그리고 이 속도의 크기, 절대값을 우리가 뭐라고 해? 속력이라고 할 거야. 됐음? 여기까지 써져 있는 건 뭐 한 거야? 미분 공부한 거야. 미분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인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적분을 배웠잖아. 그럼 가속도를 부정적분해주면 그럼 적분이라고 할게. 그럼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속도식이 나오는 거야. 속도식을 부정적분해주면 적분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위치식이 나오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럼 하나 더. 이 속력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할게. 정적분해주면 뭐가 나올까?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 이쪽으로 가는 속도를 양수, 이쪽으로 가는 속도를 음수라고 할게. 그럼 내가 움직인다. 됐지? 됐죠? 자, 지금 내가 봐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거야. 처음 내 위치가 0이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내 위치는 어딜까? 한 칸, 두 칸 갔다가 다시 한 칸 뒤로 왔지. 그럼 내 위치는 1이야. 왜?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었거든. 받아들여?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갔다가 음수가 돼서 뒤로 왔거든. 그래서 내 위치는 0이었지만 지금 1로 왔어. 근데 이때 내가 이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속력으로 보면 앞으로 갔던 속력, 뒤로 갔던 속력 어차피 다 더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때 얘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내 이동 거리가 나온다고. 나 몇 칸 움직였어? 다시. 몇 칸 움직였음? 3칸 움직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의 이동 거리는 3이야. 근데 위치가 1인 거야. 받아들임? 됐어요? 적어줘. 이게 끝이야. 그러면 대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잘 읽어봐.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이 점, 시각 t에서의 속도식을 줬습니다. 속도식을 줬습니다. 이때 다음을 구해보세요. 자, 첫 번째.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위치를 말해줘. 잠깐만. 얘가 신나게 운동하다가 운동하는 방향이 바뀔 때가 있을 거야. 운동하는 방향이 바뀐다?
앞으로 막 가다가 뒤로 가는 순간이 올 거야.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순간이 올 거야. 그건 어떤 순간일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죠. 납득이 될까요? 그럼 속도식이 주어졌습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럼 우리 속도식을 몇 차식? 2차식이네. 이거 그려봐야지. 아래로 볼록. 누구 넣으면 0 나와? 0 넣으면 0, 2 넣으면 0. 맞아? 그럼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라고 했을 때 요거 하나는 주의해야지. 우리가 관찰하는 이 변수는 뭐야? 시간이지. 시간은 시작했을 때부터 흘러만 갑니다. 마이너스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구부터 보는 거야? 0부터 시작해서 보는 거야. 맞아? 그럼 이때 속도가 어떻게 돼? 음수였다가 2가 됐을 때 다시 0이 되고. 됐죠? 2보다 더 커지면 이제 양수가 되는 거지. 받아들여? 그럼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t가 몇일 때? t가 2일 때. 그때 위치를 말해줘 라는 거네.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너는 속도식을 알고 있습니다. 위치식이 궁금해.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시각 t에 따른 이 점의 좌표, 수직선이니까 x좌표, xt 이렇게 놓을게요. 됐음? 수직선이니까 좌표가 나잖아. 그래서 xt 이렇게 놓을게요. t에 따른 이 점의 좌표값, x값, 얘는 적분하면 되죠.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t 제곱.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근데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한다며. 그럼 t가 0일 때는 몇인 거여야 돼? 2여야죠. 그럼 적분상수 c가 몇이었다? 2였다. 이 식에다 누구는 값? 2는 값 말해주세요. 답입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여기다 2 대입한 게 답입니다. 두 번째, 점 P의 좌표가 2인 점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2인 점으로 오는 시간, 내 위치가 2가 될 때 시간, 이 위치식이 뭐가 될 때? 2가 될 때 t값 말해줘. 됐습니까? 납득이 돼요? 2번 답입니다.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위에는 2번 답이 필요하죠. 2인 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입니까? 라고 하면 t가 몇일 때 다시 2가 됐을까? 암산 바로 가능하죠. 3. 그럼 결론.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이 속도의 절대값. 얘를 정적분한 값이 바로 움직인 거리네요.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움직인 거리 몇? 3. 위치는 1.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3. 왜? 앞으로 간 다음에 뒤로 가는 속도의 절대값 붙여서 앞으로 갔다고 치면 됐죠? 이게 바로 움직인 거리거든. 됐습니까? 절대값 씌워서 얘기해 줍시다.